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소유에 광활한 사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꾸며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을까요? 있다면 참 좋겠네요. 네. 일단은 참 좋겠네요. 전 그리지도 않으셨던 것 같고. 예. 아니 갑자기 농장 얘기는 왜 물어보셨는지. 자, 오늘 첫 번째 사건은요. 약 4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2만 평 정도의 그 아주 커다란 농장에서 발생한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12만 평이면 엄청난 건데요. 12만 평이면 우리나라 서울 시내에 있는 굉장히 큰 대학교 정도 넓이 됩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세히 보시고 분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And then the storage container opens up. All of his secrets start spilling out. 어떡해. 아이고. I was in shock. It's reminiscent of a slave or a dog. 과연 이 컨테이너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들을 꿈꿨던 하리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와, 완전히 산속에 안에 있네. 랜드. 2016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연인인 칼라와 찰리가 함께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And she says, well, I've texted him and he's not responding. And she said, that's very unusual.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족들은 그들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에는 며칠 동안 방치된 반려견만 있을 뿐 칼라와 찰리를 찾을 수는 없었는데요. 가족들은 서둘러 실종 신고를 했지만 두 사람의 행방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없어진지도 명확치가 않은 거네요. I do feel like they're in danger because there's no way possible that Kayla, if she was not restricted somehow, she would not contact somebody. A month passes and there's still no sign of Kayla Brown or Charlie Carver. 한 달이나 진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집니다.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 후 마침내 경찰은 작은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저게 왜 4개월이나?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경 300m 정도는 좁힐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넓으니까 기지국이 잡히는 거리가 넓어요. 아, 특정이 더 어려운 특정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그냥. 곧바로 경찰은 찰리와 칼라의 핸드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으로 출동합니다. Charlie and Kayla's phones pinged off the Woodruff Tower in the vicinity of a 25-acre farm. 이 광활한 농장 부지의 소유주는 포드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It was decided that one team would go to Co-op's residence and interview him about the cell phone pings. 경찰은 농장 주인 토드를 참고인 자격으로 신문합니다. This is where we're at. These people have not been found. Their phone records show that they were at your property. 어? 이상하죠? 저렇게 웃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졌다는데. 경찰은 토드에 관해 조사하던 중 한 가지 의심 가는 점을 발견합니다. 신원조회 결과 토드는 과거 성범죄 이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토드는 성폭행 혐의로 가석방 없는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출소 후 그는 성공한 부동산 중개업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토드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면밀히 조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토드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파일러 문제가 나갑니다. 경찰이 토드를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결정적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추론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 웃어서. 사람을 잃어버린. 아니 근데 이 웃어서 이런 것도 경찰들이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났을 때의 태도나 행동이 엄청난 히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단서는 사건에 관심이 있던 네티즌들이 이것을 제보합니다. 아하. 네티즌들이 잡아냈어요.
그것을 보고 경찰이 토드를 범인으로 특정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단서는 바로 토드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입니다. 자, 물건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특이점. 물건들. 딱히 창고에서 보일 법한 것들인데? 삽. 이거는 뭐 약품 같은 거고 농약 뭐 이런 거 같은 거고. 자, 토드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 두 번째입니다. 수갑, 쇠사슬. 토드의 집에서 발견된 세 번째 물건입니다. 전기톱. 지금 중요한 것은 범행에 쓰인 도구들이잖아요. 어렵다. 일단 사건이 저렇게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 현장에서 나타난 물건들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이 제보를 한 거죠. 이 세 개의 단서와 이것을 연관시켜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네티즌들이 제보한 거면 홈페이지 상에서 뭔가를 사진을 봤다는 거 아닐까요? SNS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토드가 16년도면 이 당시는 인별그램보다는 페이스북 쪽일 거예요. 근데 이제 토드의 게시물을 보고 경찰에게 제보를 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토드가 여기 얼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걸쳐서 다 찍힌 사진들인 거죠. 사진에 내가 볼 때는 사진 중에 이거를 연상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사진이 아니라 영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소개하는 그런 비슷한 영상에 어떻게 보면 실수죠. 난 이걸 쓴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놓은 영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톱을 막 보여주면서 막 이 성능이 매우 좋아, 사람도 잘린다? 뭐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 제보가 들어오자마자 범인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일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냥 뭐 토드가 중고용품 같은 거 올린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농사를 지면서 요거 팝니다, 요거 팝니다 했는데 약간 피해자의 물건 뭐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아 처럼. 네, 이제 뭐 이렇게 싸게 팝니다. 뭐를 이렇게 해서 뭐 전기톱도 팝니다. 쇠사슬 팝니다. 수갑도 판다. 네, 2회 이용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땡기네요. 왜냐하면 미국에 그 우리나라 채소 마켓 같은 게 있거든요. 엄청 큰 거. 거기에 나왔으니까. 저는 그 중고 거래는 아닌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 사실 브이로그일 것 같거든요. 나 이 톱 써봤는데 이거 끝내준다? 후기 막 이런 거. 사람도 잘 잘려. 막 이런 식으로 잘난 척 해놓은 영상이나 글이 남아있지 않을까. 자, 우리 가봅시다. 자, 개인적으로. SNS에 그냥 농부 이야기 중에 뭐 중고 거래로 가고 싶어요. 중고 거래. 네. 아, 두 개 다 너무 말이 되는데 중고 거래가 더 땡기긴 하는데 아까 그 저기 뭐야 제목이 아니 그 설명할 때 광활한 내지가 나와가지고 저는 박서영 씨 생각대로 박서영?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저게 뭔가 그냥 광고글 살쪄분이 아니더라도 그냥 광고글. 자 박선영 씨 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여러 가지를 써. 도축 혹은 매장 살처분을 도와준다. 살처분 관련 콘텐츠. 글일 수 있고 영상일 수 있으니까. 우리의 답은 정해졌다. 자, 정답이 맞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찰에게 뜻밖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Get the story out there and get people seeing it. 네티즌들은 언론의 용의자로 공개된 토드에 대한 신상조사를 했고 그의 온라인상의 행적을 살펴보던 중 소름 끼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홈페이지네. 그것은 바로 토드가 온라인 쇼핑몰에 남긴 구매 후기였습니다. 구매 후기네. 그 생각을 못했네. 네티즌은 이 내용을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은 이를 통해
그의 범행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러니까 일기같이 후기를 올렸구나. 정답, 온라인 쇼핑몰에 남긴 구매 후기였습니다.